오늘도 잠이 오지 않아 이곳을 찾아주셨나요? 일단 따뜻하고 푹신한 곳에 누워 긴장을 풀어볼게요. 옆으로 눕거나 바르게 누워도 되고요. 베개를 꼭 껴안고 누워도 됩니다. 편안한 자세를 찾았다면 천천히 눈을 감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직 눈 안 감은 사람 있죠? 얼른 눈 감아주세요. 오늘 재밌는 동화 한 편을 소개할 저는 픽톤의 강승식이고요. 제가 들려드릴 동화는 지혜의 돌을 찾으러 떠난 5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안데르센의 지혜의 돌 시작하겠습니다. 해나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조금 낯선 이 나무는 세상에 없는 신비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크기도 아주 커서 가지마다 큰 집이 매달려 있었죠. 이 나무에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5명의 아이도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자라 아주 현명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들과는 달리 딸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무 안에서만 살았던 아이들은 바깥 세상이 늘 궁금했어요. 또 아버지가 강조했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찾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의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주 멋진 꿈을 갖고 있어. 나는 지혜의 돌을 찾으러 밖으로 나갈 거야. 지혜의 돌은 남자가 아이들에게 늘 말했던 아름다움, 진실, 착함이 들어있는 돌이었어요. 5 아이 중 시각이 발달한 첫째는 세상에 나가자마자 다양한 것들을 봤어요. 책으로 봤던 세상을 실제로 보니 더욱 아름다웠죠. 하지만 세상은 첫째 아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잔혹하기도 했어요. 아름다움, 진실, 착함보다 악함이 더 많았거든요. 세상은 이상해. 아름다운 사람이 써야 할 왕관을 나쁜 사람이 갖고 있어. 나는 이런 세상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첫째는 세상으로 나간 지 3일 만에 눈을 감아버렸어요. 한편 밖으로 나간 첫째에게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나무에 남은 형제들은 그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첫째와 각별한 사이였던 둘째가 그를 가장 걱정했죠. 나는 형을 찾으러 나갈 거야. 걱정 마. 내가 형과 함께 지혜의 돌을 찾아올게. 둘째는 청각이 발달한 소년이었어요. 아주 작은 바람 소리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많았어요. 책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사람의 노랫소리나 희망찬 목소리보다 듣기 괴로운 소리가 훨씬 많았죠. 더는 아무것도 듣기 싫어. 귀를 막을 테야. 세상 모든 소리를 들은 둘째는
3일도 못 가 자신의 귀를 막았어요. 이런 둘째를 본 제비들이 나무의 집으로 날아가 다른 형제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둘째 형까지 지혜의 돌을 찾지 못했다고? 그럼 내가 해볼게. 둘째의 소식을 들은 셋째는 아주 신이 나 출발했습니다. 내심 첫째와 둘째가 실패하면 다음은 자기 차례가 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셋째의 특별한 능력은 후각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죠. 셋째는 꽃과 나무, 풀과 벌레들에게 모두 뽀뽀하며 냄새를 맡았어요. 셋째의 능력은 조금 특별했죠. 가는 길마다 냄새를 맡을 수 있었기에 다른 두 형제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갔고 또 길도 헤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이런 셋째를 아주 질투하는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악마는 셋째의 행운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세상 모든 독한 냄새를 가지고 와서 셋째의 정신을 흐트려 놨어요. 세상의 냄새가 지독한 악취로 변했고 셋째 역시 더는 지혜의 돌을 찾으러 나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형제들의 소식을 듣지 못한 넷째가 결국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도대체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제가 알아올게요. 이번엔 제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넷째 역시 처음 세상 밖으로 떠나던 형제들처럼 신나 보였어요. 사실 넷째가 가진 미각은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능력이었거든요. 넷째는 지금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흥, 미각이 얼마나 중요한 감각인데 내가 다른 형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넷째는 머리를 썼어요. 미각만으로 세상을 돌아다니기 힘들 테니 아버지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세상 밖으로 나갔죠. 다행히 넷째는 자동차를 타고 다른 형제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깊은 세상으로 나아갈수록 유혹도 많았습니다. 맛있는 피자와 치킨, 음식들이 널려 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멈칫했어요. 이것만 먹고 움직일까? 아주 맛있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맛을 낸 거지? 세상 사람들은 참 대단하구나. 넷째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멋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볼 때마다 유혹에 빠졌죠. 아직 나는 맛보고 싶은 음식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지혜의 돌은 조금 늦게 찾아도 되겠지? 넷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떠난 나무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쓸쓸했어요. 남자는 슬픔에 잠겼죠. 아이들이 세상에서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아이들을 찾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딸은 매우 슬펐어요. 그리고 마침내 딸은 오빠들을 찾으러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죠. 딸은
아버지 손에 실을 묶고 반대편 실로 자신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이 집으로 돌아오려면 이 실이 꼭 필요했거든요. 딸은 출발하기 전 나뭇잎 4장을 챙겼어요. 그 나뭇잎에 오빠들에게 보낼 편지를 썼죠. 오빠들, 보고 싶어요. 얼른 돌아와 주세요. 막내딸은 다른 오빠들처럼 특별히 발달한 감각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오빠들을 찾을 거야. 오빠들과 함께 꼭 집으로 돌아올 거야. 믿음. 딸에게는 무엇보다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눈먼 소녀는 강한 믿음으로 노래했어요. 소녀가 걷는 길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소녀는 불어오는 바람에 나뭇잎을 날렸어요. 이 나뭇잎을 오빠들이 보고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소녀는 곧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실을 천천히 되감으며 아버지가 있는 나무의 집으로 들어왔죠. 소녀의 손바닥 안, 엉킨 실타래 사이 환한 빛이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딸의 손에서 반짝이는 진리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뒤로 4명의 아들도 돌아왔죠. 믿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다리가 되었어요. 그 희망은 영원히 가족들 사이를 이어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동화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작은 믿음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동화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모두 잘 자요. 잘 자요.